안녕하세요. 항상 1% 부족한 듯 정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정치타파입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정치 일학 유튜버 채널의 유의미한 설문조사 결과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윤석열의 지지율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지루한 내용이지만 좋아요, 구독,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정치타파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타파와 동맹그룹을 맺고 있는 유튜브 정치일학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투표하신다면 당신은 당대표를 누구를 뽑겠습니까? 라는 조사에서 당원들 인지도에서 가장 높은 송영길 후보가 1위가 아닌 우원식 의원이 압도적인 1위의 결과가 나와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4만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는 조직력에 앞서는 홍영표 후보 16%, 인지도가 높은 송영길 후보 32%, 당원 인지도에서 가장 낮은 우원식 후보가 과반이 넘는 52%를 차지하여 지금까지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앞서는 후보들의 조사 결과는 현재의 당원이나 일반 시민들의 표심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4.7 재보선 참패로 인한 위기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당내 분열과 지지자들의 지지철회 등 분열된 당내 화합을 이끌어내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일으키고 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2030의 불공정에 대한 사회 불만 사항 등을 개선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하며 그리고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차기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당대표 선거입니다. 이러한 선거에서 당심과 민심은 우원식 의원만큼 등직하고 믿을만한 일꾼이 없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성명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종 개혁 입법 과제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치러질 차기 당대표 결과를 찬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당내 계파 갈등을 촉발하는 발언을 하여 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국면에서 혼탁하게 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저는 어떤 계보에도 속하지 않았고 계보 찬스를 쓰지 않는 평등한 출발선에선 민주당원이라며 홍영표 의원님은 부엉이 모임을 지지를 받고 부엉이 아시죠? 그 부엉이들, 예, 갈라치기의 주범 부엉이들 지금 현재는 민주주의 4.0으로 개명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잊고 지들만의 정치를 하겠다. 뭐 그렇게 들리는데요. 우원식 의원님은 민평련, 민주평화국민연대라는 모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근태 선배님의 철학을 계승 발전하는 것은 당에 필요한 일이라며 김근태 철학 연구와 추문을 넘어 전국적 조직을 만들어 당내 당처럼 특정 후보를 몰아서 지지해 주자는 것은 당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우원식 의원을 두고 지적한 겁니다. 또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한몸으로 지지한 민주당원인데 따로 우리만 친문이다 라고 부엉이 모임을 만드는 것은 이 부엉이들 설득력이 없고 괜히 편을 가르는 계보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경쟁자인 두 의원을 자, 본인이 생각할 때 계파가 없는 게 조금 서럽다는 것을 좀 표현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그러한 그 계파 논리로 당대표 선거를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양강 구도를 보였다는 여론조사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율은 이제는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서 선두그룹과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자, 아마도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인 이낙연 당대표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각종 개혁 과제들이 입법 과정에서 후퇴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주 6개월, 7개월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걸 국민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엠블레임 퍼블릭,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12일에서 14일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4월 2주차 전국 지표조사 MBS라고 합니다. MBS를 실시한 결과 대선 후보 접합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26%, 윤석열 23%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8%로 집계됐으며 태도 유부가 29%로 나왔습니다. 자, 이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 이루어진 차기 대선 후보 관련 여론조사인데요. 지난주 18%까지 떨어졌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5% 오르면서 이재명 지사와 5차 법인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이재명 지사 또한 지지율이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전주 10% 대비 2% 하락했으며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작년 7월 조사 24% 이후 처음입니다.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거. 자, 그 다음으로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4%, 정세균 총리 1%로 나왔습니다. 자, 모르거나 무응답은 29%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특이점. 재보선 선거에서 2030 세대가 더불어민주당에게 크게 실망하여 지지를 철회하였는데, 자, 이번 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윤석열보다 다소 높은 지지를 표명하여 2030 중도층,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선명성 있는 정책과 그의 실행력이 강한 믿음으로 보이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 일꾼으로 각인된 것 같아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자, 이대로 대선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 모습을 보여주어 더불어민주당에 떠난 성남 민심이 제발 좀 돌아와 노래하시죠.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 대선 후보 접합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3% 지지율을 얻어 2위인 이낙연 대표 11%를 3배수로 앞서고 있습니다. 크게 앞서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진보 진영 내 이념 성향별 적합도 조사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51%로 이낙연 전 대표의 16%를 기록한 수치에 35%를 앞서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자, 반면 보수 진영 후보가 없습니다. 윤석열, 윤짜장밖에. 자, 대선 후보 접합도 보수라는 사람들 윤석열 전 총장 26%로 가장 높았습니다. 안철수 국물당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9%를 얻었고 또 유승민 성공했네. 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7%. 자, 힘 좀 빡빡 내십시오. 홍준표. 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 자, 황교안. 네, 우리 황교안 1%로 뒤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조사에서 보수 진영 대선 접합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범야권의 대선 후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윤석열, 윤짜장밖에 없습니다. 자, 그만큼 정치인이라는 그 국민의힘 정당이 대선 후보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을 꼬들겨서 자,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당으로 오게 한 다음 자, 이용 가치가 끝나면 자, 토사구팽 시키는 아마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아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 아마도 제3지대라는 윤짜장, 자, 검찰당을 만들어서 제3지대에 해처무여식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정치타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에 아주 좋은 정책이 하나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 같아요. 자, 경기도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로 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는 매년 나이가 차서 아동 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이른바 보호종료 아동이 4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 중 정부의 주거지원, 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 그것을 다 포함해서 혜택을 받는 인원은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면서 사회 적응과 자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자식도 어려워서 죽겠는데 부모가 없는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경기도는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지원이 단순히 주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 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참 브라보입니다. 브라보. 네? 최고네요. 이런 정책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정치라는 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하지만 복잡한 정책의 완성체라 생각합니다. 자, 정책으로 승부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 자, 이재명 지사의 정치 철학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